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프롤로그. 박노인 정력왕의 탄생.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초가을 오후, 박봉식 노인은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이른 평생을 시골 마을에서 흙과 함께 살아온 그는 여느 때처럼 뒷산에 올라 칡뿌리라도 캘 요량이었다. 늙음은 몸에 먼저 찾아온다더니 예전 같았으면 성큼성큼 오르내렸을 산길이 오늘따라 천근만근이었다. 에잇, 늙은 몸뚱이. 쉰 소리가 절로 나왔다. 그때였다. 발 아래 무성한 잡초 더미 사이로 낯선 풀 한 포기가 눈에 들어왔다. 여태껏 본 적 없는 기묘한 모습이었다. 굵은 줄기 끝에 달린 잎은 사람의 손바닥만 했고 핏빛에 가까운 붉은 열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흡사 잘 익은 오디 같기도 혹은 불길한 짐승의 눈 같기도 했다. 봉식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왠지 모를 강렬한 기운이 그에게 말을 거는 듯 했다. 이것을 먹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다. 헛소리처럼 들릴 법한 생각이었지만 그는 이미 늙은 몸을 이끌고 텃밭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뭐 죽기야 하겠나. 봉식 노인은 홀린 듯 열매를 따서 입에 넣었다. 오독하는 소리와 함께 열매가 터지며 묘한 단맛과 함께 쌓은 기운이 식도를 타고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그저 쌉싸래한 약초를 먹은 기분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다다를 무렵 봉식 노인은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했다. 축 늘어져 있던 허리가 펴지고 뻐근했던 무릎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졌다. 아니, 가벼운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젊은 시절 한창 나이로 돌아간 듯 온몸에 활기가 넘쳐 흘렀다. 발걸음에는 힘이 붙었고 한때는 산을 껑충 뛰어다녔던 옛 기억이 되살아났다. 단순히 기운이 나는 것을 넘어 봉식 노인의 남성으로서의 본능, 즉 그의 물건이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녀석이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거인처럼 굳건하게 제 존재감을 드러냈다. 봉식 노인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혹여 누가 볼까 싶어 엉거주춤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다. 집에 돌아온 봉식 노인은 거울 앞에 섰다. 쭈글쭈글한 주름 반백의 머리칼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고.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욕망의 불길이 그의 피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박봉식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전설 속의 그 이름 변강쇠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삶은 이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될 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평화는 영원히 깨질 운명이었다.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장. 마을을 뒤흔든 첫 스캔들. 박봉식 노인은 잠을 설치는 밤을 보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잠들고 싶지 않은 밤이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한 짜릿한 감각. 그 근원에는 아랫도리를 뚫고 나올 듯한 굳건한 생명력이 있었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그 기운을 주체할 수 없어 뒷마당에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보통 같으면 낑낑대며 겨우 찍었을 도끼질이 오늘은 마치 솜방망이처럼 가벼웠다. 역시. 쾌재를 부르며 땀을 닦는 그의 얼굴에선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한 활력이 느껴졌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오여사의 굴곡진 허리, 김밥집 할머니의 앙증맞은 손목, 그리고 아직은 뽀얗기만 한 고추대게 목덜미까지 마을의 모든 것이 그의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을 가장 강렬하게 채운 것은 바로 마을에서 가장 조신한 과부 박마담이었다. 한때는 짝사랑으로만 남겨두었던 그녀의 고혹적인 모습이 이제는 감히 넘볼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날 오후 박봉식 노인은 박마담의 집을 찾아갔다. 평소라면 곁눈질로만 봐도 설렜을 그녀의 모습이 오늘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박마담은 아니 웬일이세요, 박노인? 뜸하셨는데. 라며 수줍게 웃었다. 봉식 노인은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드릴 게 있어서 왔소. 어제 캐온 건데 마담님이라면 100개라도 아깝지 않지.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한방향 냄새와 함께 박마담의 옅은 분 냄새가 봉식 노인의 코를 자극했다. 그는 달인 약초가 담긴 보온병을 내밀었다. 박마담은 보온병을 받아들고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고마워요, 박노인. 내내 몸이 안 좋았는데 노인 덕분에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 촉감은 봉식 노인의 몸에 불을 붙였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짐승이었다. 봉식 노인은 박마담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방 안으로 이끌었다. 박마담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봉식 노인의 눈빛에 홀린 듯 몸을 맡겼다. 봉식 노인은 거칠게 그녀의 몸을 더듬었다. 겉으로는 조신했지만 속으로는 억눌린 욕망이 가득했던 박마담은 그의 손길에 온몸을 떨었다. 봉식 노인의 손이 그녀의 옷깃을 파고들고 이내 그녀의 허연 속살이 드러났다. 박마담은 짧은 신음과 함께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에 묻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야릇한 신음이 끊이지 않았다. 봉식 노인은 박마담의 온몸을 어루만지고 그녀의 깊숙한 곳까지 탐험했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박마담이 얼마나 오랫동안 목말라 있었는지 그 밤이 증명해 주었다. 박마담은 숨막히는 쾌락에 허우적거리면서도 연신 봉식 노인의 이름을 불렀다. 다음 날 아침 박마담은 마치 새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고 눈빛은 생기가 넘쳤다. 그녀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봉식 노인과 박마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박 노인이 젊어졌대. 박 노인이 박마담을 홀렸다는데? 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멸,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봉식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봉식 노인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목표를 물색하고 있었다. 2장. 은밀한 만남, 밤이 깊어질수록. 박 노인의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다. 박봉식 노인이 젊어져서 동네 여자들을 홀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공공연한 화제가 되었다. 겉으로는 손가락질하고 흉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모두들 궁금해했다. 과연 그 소문이 사실일까? 정말 변강쇠 같은 능력을 얻었을까? 특히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나 늙은 남편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하던 여인들의 눈은 박 노인에게로 향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오 여사였다. 마을에서 가장 젊고 고혹적인 과부인 그녀는 남편을 잃은 뒤에도 혼자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조신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억눌린 갈증이 서려 있었다. 박 노인과 박마담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녀는 직감적으로 박 노인에게서 자신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오 여사는 일부러 마을 회관에서 박 노인을 마주쳤다. 박 노인, 요즘 안색이 너무 좋으세요. 혹시 좋은 약이라도 드셨나요? 그녀는 짐짓순진한 얼굴로 물었다. 박 노인은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고 싱긋 웃었다. 약이 좋긴 하지만 약보다 더 좋은 건 마음이 맞는 사람과의 대화라오. 박 노인은 그녀의 손을 스치듯 잡으며 은밀한 메시지를 보냈다. 오 여사는 화들짝 놀라는 척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오 여사는 박 노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 박 노인,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나요? 박 노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 여사의 집으로 향했다. 오 여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아늑하고 깨끗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 여사의 몸에서 풍기는 매혹적인 향기가 그의 코를 찔렀다. 오 여사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밤이 쌀쌀하니 몸 좀 녹이고 가세요라고 말했다.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오 여사는 조심스럽게 봉식 노인에게 물었다. 박 노인, 정말 소문처럼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 건가요? 박 노인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 여사의 손은 얇고 부드러웠지만 떨림이 느껴졌다.
박 노인은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고는 말했다. 젊음은 몸에만 있는 게 아니오, 마음에도 있는 거라오. 오 여사도 아직 젊지 않소? 오 여사는 수줍게 웃으며 봉식 노인의 품에 안겼다. 봉식 노인은 거침없이 그녀의 몸을 탐험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탐스러웠다. 옷가지가 하나둘씩 벗겨지자 그녀의 아름다운 곡선이 드러났다. 봉식 노인은 늙은 몸과는 달리 뜨거운 욕망으로 가득 찬 손으로 그녀의 살결을 어루만졌다. 오 여사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의 손길에 온몸을 맡겼다. 그들의 숨소리와 야릇한 신음은 밤의 정막을 깼다. 봉식 노인은 오 여사의 몸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오 여사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쾌락에 취해 연신 봉식 노인의 이름을 불렀다. 봉식 씨, 봉식 씨. 그녀는 쾌락에 몸부림치면서도 그의 몸을 놓지 않았다. 봉식 노인 역시 그녀의 반응에 더욱 흥분했다. 그는 밤새도록 오 여사에게 잊을 수 없는 쾌락을 선물했다. 다음 날 아침 봉식 노인은 온몸에 힘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의 격렬한 사랑이 그의 몸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 것 같았다. 오 여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봉식 노인에게 박 노인,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다. 봉식 노인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가 더 고맙지. 라고 대답했다. 둘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오 여사는 봉식 노인에게 헌신적으로 대했다. 그녀는 봉식 노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의 옷을 손질해주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봉식 노인은 오 여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오 여사는 그를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은밀하고 뜨겁게 타올랐다. 3장. 소문의 확산, 은밀한 제안들. 박 노인과 오 여사의 소문은 이제 온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쑥덕거리던 뒷이야기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 피어난 생기가 그들의 관계를 명백히 증명했다. 특히 오 여사는 예전에 고독하고 수심 가득한 얼굴 대신 젊은 새색시처럼 발그레한 볼과 웃음꽃을 피우고 다녔다. 이를 본 마을 여인들의 마음속에도 미묘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남편이 있어도 밤이 외로운 여인들, 겉으로는 정숙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욕망을 품고 있던 여인들이 하나둘 박 노인에게 시선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봉식 노인은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김밥집을 운영하는 김할머니와 마주쳤다. 늘 앞치마를 두르고 고단한 얼굴로 김밥을 말던 그녀는 오늘따라 곱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봉식 노인을 보자마자 수줍게 웃으며 박 노인, 요즘 오 여사 덕에 아주 살맛 나시나 봐요. 나도 좀 살맛이 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영감은 통시들에서 말이야.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직설적이었지만 눈빛은 간절했다. 봉식 노인은 그녀의 마음을 읽고 싱긋 웃으며 김밥이 맛있어야 손님이 끊이지 않듯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요. 라고 은밀하게 답했다. 며칠 뒤 봉식 노인은 최 반장의 아내인 이 여사에게서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 이 여사는 최 반장이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자신에게 소홀해지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녀는 봉식 노인에게 박 노인, 우리 영감이 영몸이 성치 않아서 말이야. 혹시 그 좋은 약초 좀 주실 수 있나요? 라며 돌려 말했다. 봉식 노인은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는 약초는 사람의 기운을 돋우는 것뿐 진정한 활력은 다른 데 있다오. 라며 웃었다. 이 여사는 그 말을 이해하고는 봉식 노인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냈다. 이제 박 노인에게는 밤이 가장 바쁜 시간이 되었다. 오 여사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지만 그 외에도 그를 찾는 여인들이 늘어났다. 김 할머니와는 읍내의 외진 여관에서 만났고 이 여사에게는 밤늦게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최 반장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몰래 관계를 가졌다. 각자의 사연과 욕망을 가진 여인들은 봉식 노인에게서 젊은 시절의 열정과 쾌락을 찾았다. 하지만 이런 은밀한 관계가 오래갈 수는 없었다. 김영감은 박 노인의 행적을 예의주시하며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봉식 노인이 읍내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저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구만 하며 혀를 찼다. 그는 곧장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박 노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인들을 농락하고 다닌다며 소문을 퍼뜨렸다. 소문은 소문대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부추겼다. 마을 사람들은 봉식 노인을 마을의 변강쇠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동경했다. 이제 봉식 노인은 마을의 영웅이자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의 정력이 마을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었다. 그러나 봉식 노인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늙은 몸으로 이토록 뜨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의 여색 탐방기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4장. 위기일발 노년의 라이벌 등장. 박 노인의 여색 탐방기가 절정에 다다르자 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의 이름은 사랑과 질투, 쾌락과 분노의 대명사가 되었다. 마을 남자들은 박 노인을 마을의 암적인 존재라며 비난했고 여자들은 몰래 그를 동경하거나 혹은 남편 몰래 그에게 접근하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김영감은 더 이상 소문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박 노인의 정력을 질투하고 그가 누리는 쾌락을 빼앗고 싶어 했다. 김영감은 젊은 시절 마을에서 바람둥이로 이름났던 자신의 명성이 박 노인에게 빼앗기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김영감은 최 반장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김영감은 잔을 탁 내려놓으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최 반장, 자네는 괜찮은가? 박봉식 그 노인이 아주 마을을 뒤집어 놓았어. 자네 부인에게도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누가 안단 말인가? 최 반장은 애써 웃어넘기려 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며칠 전 아내가 박 노인에게 약초를 얻으러 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김영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을 남자들을 선동하여 박 노인 추방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저런 호색한 노인 때문에 우리 마을이 망가진다. 박봉식을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 그의 외침에 몇몇 남자들이 동조하며 봉식 노인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 박 노인은 대문 밖으로 나와 그들을 마주했다. 그의 얼굴은 여유로웠지만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김영감, 무슨 일로 이 야밤에 남의 집 앞에서 소란이요? 박 노인의 말에 김영감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박봉식, 내 놈이 저지른 짓을 모를 줄 아느냐? 내 놈의 난잡한 행실 때문에 우리 마을이 망신을 당하고 있어.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 그를 둘러싼 남자들의 눈빛은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오 여사가 겁에 질린 얼굴로 박 노인의 뒤에 섰고 이어 박마담과 김할머니 그리고 이 여사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두 박 노인을 감싸며 그를 변호했다. 김영감,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박 노인 덕분에 제가 얼마나 생기를 되찾았는데요. 박마담이 용기를 내어 소리쳤고 다른 여인들도 그녀의 말에 동조했다. 맞아요. 봉식 씨는 우리에게 활력을 찾아주셨어요. 오 여사가 박 노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이 광경에 김영감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 줄 줄 알았던 여인들이 오히려 박 노인을 감싸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분노와 질투에 휩싸인 김영감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다. 좋다. 그렇다면 나와 겨뤄서 이겨보시지. 우리 둘 중 누가 진정한 사내인지 누가 이 마을에 머물 자격이 있는지 결판을 내자. 그는 박 노인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박 노인은 김영감의 도전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소. 늙은 몸뚱이로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는 것도 이제 지겨워졌는데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고. 두 노인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때 마을을 호령했던 두 바람둥이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들의 결투를 지켜보았다. 위기일발의 순간 박 노인의 노년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5장. 최후의 선택, 노년의 황홀경. 김영감과의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박 노인은 마을의 진정한 왕이 되었다.
패배한 김영감은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여 마을 남자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추종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제 마을 남자들은 감히 박 노인에게 대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여자들은 공개적으로 박 노인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냈고 그의 집 앞에는 은밀한 만남을 원하는 여인들의 쪽지가 쌓였다. 박 노인의 정력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마을의 권력이 되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복을 원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찾아오는 덧없는 허무함이었다. 그를 둘러싼 여자들의 뜨거운 눈빛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의 늙은 몸을 보았다. 주름진 손, 축 늘어진 피부, 그리고 언제 부서질지 모를 뼈마디. 이토록 강력한 힘을 품고 있지만 이 육체는 결국 늙어 죽을 운명이었다. 그는 찰나의 쾌락이 아닌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원했다. 어느 밤 박 노인은 오 여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둘은 그날 밤도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 여사는 쾌락에 취해 연신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박 노인은 이전과 달리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몸을 어루만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련함을 쏟아부었고 오 여사는 생애 최고의 절정을 맞이했다. 그녀는 황홀경에 빠져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오 여사가 깊은 잠에 빠져든 후 박 노인은 그녀의 곁에 조용히 누웠다. 그는 자신의 힘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꼈다. 더 이상 이 힘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욕망의 불꽃이 그의 영혼을 태워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쾌락의 정점에서 스스로 멈추기로 결심했다. 이 아름다운 황홀경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박 노인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하나의 쪽지뿐이었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소. 이제 다시 나를 찾지 마시오. 나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영원한 변강쇠로 남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실종을 두고 여러 가지 소문을 만들어냈다. 너무 많은 기를 써서 몸이 쇠약해져 죽었다. 신선이 되어 승천했다. 새로운 여자를 찾아 떠났다 등.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오직 오 여사만이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박 노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밤의 뜨거움을. 그녀의 몸에 새겨진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다. 박 노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다. 그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의 욕망과 힘은 영원히 마을의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노년의 삶에 대한 유쾌한 풍자가 되었고 늙어가는 남자들에게는 은밀한 희망으로 여자들에게는 해소되지 않는 욕망의 판타지로 남았다. 그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황홀경 속에서 영원한 변강쇠가 되었다. 에필로그. 박 노인 전설이 되다. 박 노인이 사라진 후 마을에는 묘한 활기가 돌았다. 특히 그의 뜨거운 손길을 거쳐간 여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았고 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남편들은 아내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해했지만 그 원인을 알 턱이 없었다. 김영감은 다시 마을의 권력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권위는 이미 무너진 뒤였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질투 어린 목소리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박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밤을 채우는 전설이 되었다. 할아버지들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옛날에 박 노인이라고 아주 대단한 분이 있었는데 라며 그의 무용담을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과장되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변해갔다. 어떤 이들은 박 노인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박 노인이 마을의 모든 여인들을 만족시키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고 했다. 오 여사는 박 노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박 노인과의 뜨거운 추억을 간직하며 겉으로는 평온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깊어졌고 그녀의 몸짓에는 알 수 없는 관능미가 더해졌다. 그녀는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박 노인이 사라진 산을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다. 박 노인의 삶은 단순한 노년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늙어가는 육체와 사그라지지 않는 욕망, 금기된 쾌락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사회의 금기를 깨뜨리고 자신만의 황홀경을 만들어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강렬한 흔적을 남겼다. 어떤 이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어떤 이에게는 질투와 두려움을,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숨겨진 욕망을 일깨웠다. 그렇게 박노인은 육체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전설이 되어 영원히 마을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늙음과 젊음의 경계를 허물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열정을 잃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다.